매일 아침 물 한 컵을 옆에 두고 영양제를 하나씩 꺼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홍삼, 종합 비타민, 칼슘제, 서랍 안에 작은 약통들이 줄지어 있고 그것을 하나씩 챙겨 드시는 그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손주 곁에서 더 오래 웃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매일 아침 그 작은 알약들을 집어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께 반드시 드려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노인내과 전문의로 15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영양제를 챙겨 드시던 어르신이 바로 그 영양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건강을 위해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 피해가 특히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집중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잠시만 함께 해주십시오. 몇 해 전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고 혼자 생활하셨는데 정말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서도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좋다는 영양제는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D는 고용량으로, 칼슘제도 함께, 오메가3도 하루 셀씩.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속이 약간 메스껍고 입맛이 없고 변비도 좀 생겼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하나 더 사셔서 함께 드셨습니다. 영양제, 소화제까지.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무겁고 자꾸 쥐가 난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종아리가 뭉쳐서 깨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오전 내내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손주가 왔는데도 일어나서 맞이할 힘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하셨다고요. 결국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바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D와 칼슘제를 오랜 기간 함께 드셨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칼슘이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면서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크게 아팠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는 흔한 증상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몸이 이미 이상을 감지하고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겼을 때 문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의 몸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영양제와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 간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음식이든 약이든 영양제든 전부 간을 통해서 처리됩니다. 간은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들어온 성분을 걸러내고 분해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성능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간세포의 수도 줄고 간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도 줄고 결국 같은 양의 성분을 처리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젊었을 때는 하루 만에 처리하고 배출되던 성분이 지금은 이틀 혹은 사흘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몸 안에 훨씬 오래, 훨씬 높은 농도로 남아있게 됩니다. 영양소가 적절히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집안의 하수구와 같습니다. 하수구가 천천히 막히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물이 조금 느리게 빠지는 것 같다고만 느끼다가 어느 순간 물이 아예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문제를 실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역과 기능도 서서히 줄어들고 영양제 성분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그 자체가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콜레스테롤 약 등 처방약을 이미 드시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영양제가 하나, 둘 더해지면 약과 영양제 사이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강화하거나 서로를 방해하거나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용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을 드시는 분이 출혈 경향을 높이는 성분의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작용이 같은 방향으로 더해지면서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쉽게 멈추지 않고 몸 안에서 조용히 출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타민 D나 비타민 E는 물에 녹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드셔도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나 지방 조직에 조금씩 쌓입니다. 한 번에 많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서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독성이 발현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상을 느끼기 시작할 때 처음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대부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소화 관련 증상입니다. 영양제를 드신 후에 속이 자주 메스껍거나 입맛이 없어지거나 변비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만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런 소화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진해지거나 콜라처럼 어두운 색이 된다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특히 홍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근육통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근육이 쑤시고 아프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련 약을 이미 드시는 상태에서 홍국 제품을 추가로 드시고 계신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국에는 천연 스타틴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근육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홍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은 붉은 효모로 발효시킨 식품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식품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콜레스테롤 약과 거의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 홍국 제품을 추가로 드시면 같은 작용을 하는 성분을 2배로 드시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그 손상된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갑자기 커집니다. 급성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출혈 경향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을 고용량으로 드시거나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시는 분들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이 굳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관련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탈모나 손발톱 건강을 위해 고농도 비오틴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고농도로 드실 경우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비오틴이 이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려서 실제로 이상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 비오틴 복용 여부를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안전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 혈액 검사를 통해 지금 실제로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분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수치임에도 추가로 드시면 오히려 과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담당 의사에게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 목록을 보여드리고 필요한 검사를 추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양소 수치뿐만 아니라 간 기능과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실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면 혹시 이상이 생겼을 때 어느 것이 원인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하실 때는 최소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몸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급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젊은 분들보다 대사 능력이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어도 몸 안에 더 오래 더 많이 남습니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셔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빨리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3달에 한 번씩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달 전에 괜찮았어도 지금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작은 변화가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는 가능하면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영양제 성분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데 수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신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연식품에서 영양소를 챙기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두부, 멸치, 녹색 채소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으로 상당 부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영양소는 영양제처럼 과잉되지 않고 몸이 필요한 만큼 조절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최소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시고 수술 전 진료 시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영양제를 의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혈 경향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수술 중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연이라는 말을 너무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우리 몸 안에서는 화학적으로 작용하고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어떤 새로운 성분이든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한마디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병원 방문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호들 중 2가지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때 조금 일찍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지내려고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챙기셨습니다. 그 마음은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어느 것이 얼마나 드시기에 적절한지, 지금 드시고 있는 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은지 그 작은 정보 하나가 달랐더라면 결과도 달랐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회복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겠다고요.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주의가 필요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D는 지방에 쌓이며 칼슘 과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 오메가3은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고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국은 천연이라도 콜레스테롤 약과 중복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지용성으로 쌓이며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농도 비오틴은 혈액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사 전 반드시 중단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소화 불편, 소변 변화, 이유 없는 근육통, 잇몸이나 코 출혈,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이런 신호들이 2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혈액 검사로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씩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약을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많이 드실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한 양으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건강의 진짜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그 모든 세월을 강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지키실 때입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는 다를 수 있으며 영양제 복용이나 중단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하시기 바랍니다.